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그 다음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저번에 그 러시안 머드 부식하고 같이 그 2017년 그 부식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동차용 장식 니켈 크롬 도금의 내익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의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자동차의 그릴과 엠블렘이 있고, 가운데는 포드의 그 픽업 트럭이죠. 단일 차종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인데, 보시면 엄청난 그릴과 범퍼, 여기 니켈 크롬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멋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현대자동차의 차종입니다. 약간 연식은 좀 됐는데 보시면 이제 그릴들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켈 크롬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뒤에 설명하겠지만 크롬은 사실 이 도금에 있어 가지고 맨 바깥층에 있고요. 두께로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근데 최종 마무리를 갖다 크롬 도금에 있기 때문에 우린 크롬 도금 얘기하는데, 실제로 밑에 보시면 아주 멋있는 차가 있죠. 옛날 차인데 캐딜락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한번 전에 딴 데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요즘 검색 엔진으로 해서 이제 크롬을 많이 쓰죠. 크롬을 왜 줬을까?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구글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강력한 엔진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미국 사람들한테 탁 떠오르는 거는 지금 밑에 있는 그런 차들이에요. 옛날에 보면 튼튼하고 빠르고 그런, 아주 스피드, 그 다음 shiny fast engines and cars 돼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름을 크롬이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에서의 크롬 도금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은 단층이 아니고 복잡한 다층의 니켈 도금 위에 0.2에서 0.5 마이크로의 유가 크롬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가 크롬 도금이 이제 러시안 머드에 강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요. 디자인 측면에서 아주 다크한 그런 표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소나타 YF였어요. 그 다음에 그 다층의 니켈 도금층은 전기화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식품이에요. 그리고 자동차의 수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만 상품 가치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미치겠죠. 아무래도 차가 있는데 그럼 그릴이라든지 엠블렘을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그게 녹슬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 다음 자동차의 그럼 잔존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외장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 동계 제설염, 염화칼슘 환경에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맨 밑에 보시면 아주 심하게 가지고 뭐 겨울에 눈하고 진흙이 묻혀져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 그 외장에 다 이제 그런 염화칼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그런 내익성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수명 연장, 보증 연한에 대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의성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 시작에서 현대자동차가 시작을 한 거죠. 10년 보증, 그 다음에 10만 마일 보증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2배 정도의 그런 보증기간을 줘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성공했고, 그 이후로는 자동차가 10년 동안 버틸려고 그러면은 훨씬 더 그 강화된 내익성 기준을 갖다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 장식 크롬 도금을 하는 게 차에서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내장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런 콘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손잡이, 그 다음에 뭐 배기구에 있는 그런 장식품들, 여긴 내장재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환경하고 직접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식에 대한 그런 위험성은 낮습니다. 외장재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밑에 엠블렘 있죠. 여러가지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좀 녹슬면 안 돼요. 자동차 회사의 자기네들이 상징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자동차의 이제 그릴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그릴에 이제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요즘은 이게 디자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도금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거는 사틴 니켈 도금을 한 그런 그릴이에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진에 이게 1896년 포드의 쿼드리 사이클이라는 차예요. 아주 초창기의 차입니다. 아주 차라기보단 타이어는 아마 자전거 같고,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 엔진 같은 게 붙어 있고, 핸들도 없고 뭔가 이렇게 손잡이로 해서 이렇게 아무튼 달려가긴 하겠지만은, 아주 오른쪽에는 이제 어떤 분이 앉아 있죠. 저 사람이 이제 헨리 포드예요. 그죠? 그때는 자동차의 부식의 문제가 심각했을까? 글쎄 뭐 녹슨 파트가 있겠지만은 뭐 겨울에는 안 달릴 것 같고 달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집에 저런 것들이 있으면 또 많이 또 잘 닦고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또 수명이 어느 정도 썼을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그런 외장 파트도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옛날 클래식카의 모습이 나옵니다. 1903년 스파이커. 이 자동차는 아주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자동차가지고 미국 동서횡단을 했던 그런 자동차고요.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 1932년에 뷰익의 빅토리아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차인데, 밑에 보시면은 그 범퍼가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릴은 옆에 테두리가 보면 아주 상당히 이쁘게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좀 헤드라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 같은 경우에도 글쎄 겨울에 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영화를 보면은 지금 운전수가 있고 매일 뭐 닦고 그랬기 때문에, 또 버핑을 해서 그렇게 부식 문제는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가 1950년부터 쭉 있는데, 맨 위가 이제 크라이슬러 300입니다. 지금은 전혀 모양이 다르죠. 보시면 여기도 크롬 도금이 이제 번쩍번쩍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올스모빌 모양은 되게 좀 독특하죠. 올스모빌은 지금 없어졌고, 그 다음 맨 밑에가 이제 1986년에 현대 그랜저입니다. 옛날에 상당히 잘 나갔던 차인데 아주 값진 모양이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소나타의 1세대부터 7세대까지 2015년까지의 자동차의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그 부분도 보시면은 글쎄요, 잘 안 보일지 몰라가지고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2세대 Y2입니다. 보시면 크롬 도금 파트가 별로 없고요. 앞부분에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의 엠블렘도 없어요. 크롬 도금 파트가 별로 없이 그냥 만들어져 있고, 글쎄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전 2019년 7세대 가지고 LFA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제 그릴은 도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문 쪽에 있는 그런 은색 선, 이제 그 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크롬 도금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비교를 보시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2세대하고 오른쪽은 지금 2020년 해가지고 8세대입니다. 가지고 최근에 한번 보니까 이게 그릴이 크롬 도금이 아니고 검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외장 파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옛날하고 오늘날하고 이제 많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동차에 보시면은 그 최근 자동차들의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일정 파트에 있어서 지금 크롬 파트가 있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 이제 팔리시아도 보면은 이게 그 광택 니켈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틴을 많이 써가지고 은은하게, 그렇지만 최종 마무리 이제 크롬 도금을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렉서스인데 마찬가지로 그릴 모양이 독특하게 생겨 있습니다. 가지고 자동차의 그 윈도우에 있는 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크롬 파트를 쓰고 있고요. 이게 차에 따라서도 달라요. 왼쪽은 현대 액센트고 오른쪽은 제네시스 보면은 대부분 고급 차일수록 크롬 파트를 많이 씁니다.
약간 그래도 도금 파트가 들어가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실제로 불경기일 경우에 훨씬 더 그런 그 크롬 파트를 많이 쓴다 그래요. 더 눈에 띄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일단 크롬 파트를 쓰는 것들도 나름대로 돈이 들기 때문에,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익성하고 방식 기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니켈 크롬 했을 때 보시면은 맨 오른쪽이 크롬 도금이에요. 그래서 검은 거는 그냥 배경이고, 크롬 파트는 되게 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트를 갖다가 이제 니켈하고 크롬이 가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지는 이제 보통 자동차에서는 지금은 대부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ABS 수지를 쓰기 때문에 플라스틱 위에다가 동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방광 니켈, 그 다음에 광택 니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파티클 니켈을 해서 이렇게 보통 3층을 합니다.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황 니켈을 썼던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층 구조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층 구조를 하냐 하면은, 일단은 그 OEM의 그 요구 조건이에요. 도금된 파트의 외관이 미려야 된다. 당연히 미려야 되겠죠. 아름다워야 되고 깨끗하고 밝고 아름답게. 근데 사용 중에 이러한 미려한 외관을 유지해야 한다. 가지고 5년을 탄다고 해도 이게 녹이 슬지 않고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사용 중에 외관 변화는 카스 시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다. 그래서 카스는 보시면은 지금 ASTM BA 369, 368에 공구로 되어 있는데, 네, 카스 시험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파 악셀레이티드 아세틱 엑시드 솔트 스프레이 테스트 해가지고 동을 첨가하셔서 한 가속 실험입니다. 아세트산 솔트 스프레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카스로 보시면 22시간에서 44시간, 66시간에서 계속 그 요구되는 조건이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시간이 가는 게 이제 원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은 그 옛날에 이걸 제정할 때 그 디트로이트에서의 그 한 겨울 시즌을 넘는 거를 갖다가 한 사이클하고 동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트로이트에서 3년 살았는데, 그 겨울이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그러는데, 겨울이 11월부터 거의 4월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거의 매일 눈이 온다고 보면 되고, 염화칼슘도 어마어마하게 뿌리기 때문에 이 한 시즌을 갖다가 거친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거죠. 아주 카스 시험 후에는 외관은 10에서 9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시면 이제 레이팅 넘버에서 부식이 없든지 아주 표면에 작은 피팅 정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얘기한 미려한 외관 외에도 충분한 내익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그 사용 조건을 보시면은 ASTM B456에 ISO 1456으로 되어 있는 SC1부터 SC5가 있습니다. 서비스 컨디션으로 보시면은 SC1은 이제 마일드한 거예요.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 그 다음 마모 마찰이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쭉 숫자가 올라갈수록 해가지고 SC5는 Extended Very Severe 해가지고 극히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덴팅이라든지 그 다음 스크래치, 부식 환경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요. 다시 보시면은 SC1의 경우에는 철에다가 광택 니켈 10마이크로하고 크롬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카스에서의 요구 조건이 없어요.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가지고 철에다가 니켈을 35마이크로 올리는데 2층으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크롬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66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5등급인데 최근에는 한 등급이 더 생겼죠.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더 가혹한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금했는데 또 왜 녹이 쓰는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자동차 회사의 그 기술 표지입니다. A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본 토요타예요. 그래서 S 그레이드,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있는데 보면은 그 각 세 번째 열에 보면은 kind of base metal 해가지고
철, 알루미늄 알로이, 징크, 그 다음 플라스틱. 요 소지가 바뀔 때 도금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가 밑에 보시면은 B, C, D로 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대부분 그 플라스틱에다 하기 때문에 금속에다가 니켈 크롬을 하는 경우는 자동차에서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맨 위에는 S 그레이드 보면 이제 보시면은 플라스틱에 했을 경우에는 B or C로 코팅을 해야 된다. 밑에 보시면은 더블 or 트리플, 그 다음에 하이 스트레스 니켈 또는 더블 or 트리플, 그러니까 디스퍼스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래가지고 3층 니켈을 하든지 2층 니켈, 그 다음에 위에는 MPS 같은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롬은 마이크로 크랙을 갖다가 만들어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니켈은 한 25 마이크로 정도, 그 다음에 크롬은 한 0.2 마이크로, 염수 분무에선 200시간, 그 다음 카스에선 60시간 이상을 견뎌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의 규격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도 자동차 회사 규격인데, 보시면 왼쪽에 폭스바겐, 여기 플라스틱 위에서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임러 벤츠, 그 다음 피아트, 포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카스가 기준이 돼서 24시간, 48시간, 48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동차 회사의 기술 규격 표준을 보시면은 일단 니켈 크롬에서는 카스로 일단은 그 기준을 정합니다. 아연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수 분무죠, SST.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번 이벤트를 했었는데 요 전체가 3번 정도에 나눠서 할 거고요. 이 내용은 그 한국 부식 방식 회보에 실렸었습니다.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사실 요 내용에 그 표면 처리 기술서나 거기서 가장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요즘 정리를 갖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